안녕하세요. 8월 18일 일요일 88도 일요일이었는데 88 일요일 아니었나요? 자, 이렇게 해갖고 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88은 화요일이었죠. 818 일요일. 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정말 정광석화같이 막 진짜 후닥 진짜 빨라. 왜?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면 저도 마찬가지면 매번 시간이 없어. 막 쫓기잖아요. 그럼 쫓길 때 천천히 가야 돼요? 아니면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은 빨리 가는 겁니다. 왜? 그만큼 여러분이 바쁘게 살고 쪼개고 해갖고 정말 다이나믹하게 살잖아요. 하루 종일 하나만 하면 에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아니면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으면 하루가 너무 길죠. 여러분 바쁘게 사는 게 맞아요. 바쁘게 사는 게 맞고 시간이 부족한 게 맞고, 그러니까 그 부족한 시간을 잘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헌법 듣고 있죠. 통치구조 빨리 갑시다. 잡소리 하지 말고. 예, 죄송합니다. 자, 볼게요. 자, 19년 지방직 시급 문제인데요. 뭐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자, 요거 정족수 문제하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지난주에도 탄핵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탄핵 제도. 자, 일단은 탄핵제도. 자, 헌법재판소 요구하는 거죠. 헌법재판소. 그런데 탄핵제도의 본질은, 자, 한마디로 파면이에요. 파면. 신분상 파면, 신분을 파면하는 거죠. 공무원 신분 파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신분의 파면은 뭐가 있어요? 징계라는 절차가 있잖아요. 징계. 보통 징계는 맨 마지막에 견책부터 시작해서 정지, 감봉, 정지, 강등, 해임, 파면. 파면 있어요. 파면. 이게 면직이잖아요. 직을 면하는 방법, 면직. 이건 직을 면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해임, 파면, 징계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고위직 공무원. 그러면 징계를 하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요. 징계위가. 근데 징계위는 아무래도 이분보다 위에 있는 상급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고위직은 상급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위직은 상급 징계위원회를 열기가 어려우니까 징계위 자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면이 곤란하니까, 징계 파면이 곤란하니까 고위직 공무원의 신분을 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제도가 탄핵제도예요. 그럼 탄핵제도가 어디에서 바람직하냐고요?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솔직히 대통령제에서 나온 제도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 불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부 내각을 다 불심시켜버리고 다시 뽑아요.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솔직히 말해 대통령이 다 임명하고 또 다시 재임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제대로 안 하니까 외부에서, 국회에서 탄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국회에서 내각 불심을 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는 탄핵제도가 필요 없죠. 그래서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의원내각제에서 내각 불심은 내각 전체를 다 불심하는데 개별적으로 조사람만 내보내라 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의원내각제에서도 탄핵제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원래 대통령제에서 발달한 제도가 탄핵제도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의 파면을 원칙으로 해서 만든 제도다. 징계 파면하고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헌법에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에 써 있는 분들이 있고, 법률에 고위공직자로서 써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검사라든지 KBS 방송국,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런 분들. 또 얼마 전에 또 문의가 됐었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위원회 위원장. 이런 분들은 전부 다 탄핵 대상자로 엄청 많다고요. 하지만 헌법의 65조의 대상인 사람들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나머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헌재 재판관, 그 다음에 법관, 그 다음에 중선위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이렇게 헌법에 써 있는 분들이 있는데, 대통령만큼은 조금 더 민주적 정당성, 중대한 법위반 있어야 되고, 뭐에 근거해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중대한 법위반, 그 다음에 플러스 민주적 정당성까지 반해야 돼요. 그에 반해 이분들은 직무에 관련해서 중대한 법위반만 있으면 돼요. 이 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정한다? 탄핵 소추를 위한 발의와 발의와 소추 의결은 이거는 국회에서 하죠.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분이 소추를 어디다 대고 한다? 헌재에다 대고 합니다. 헌재. 이런 식으로 하죠. 헌재에서는 7인 이상 출석하시고 6인 이상 찬성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헌재 재판관도 탄핵 대상자가 됐는데 7인 이상이 모여야 탄핵을 하잖아요. 그래서 탄핵 대상자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을 땐 2명 이상을 한 번에 탄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7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런 절차. 그래서 직무상이라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에서는 대통령 직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 대상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의결 정족수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분들은 나머지 다 똑같아요. 요분들은 대통령은 자 과반수 찬성과 발의고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뭐로 한다? 자 의결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3분의 1 이상 자 발의하시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시고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분도 3분의 1 이상 발의하시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탄핵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1번 검사, 천무총장 이분들은 법률에 써 있어요. 법률에 헌법 규정이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 맞아요. 파면함의 그침으로 이에 의해서 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파면이지 형법상 민법상 자 면책은 안 됩니다. 자,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 둘 다 뭐예요? 국무총리는 아까 전에 헌법에 있죠. 헌법에 있는데 탄핵 소추 발의와 해임 건의 발의 해임도 3분의 1이고요. 발의도 3분의 1입니다. 맞아요. 이건 같아요. 동일하다. 맞는 지문이네요. 자, 네,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 원칙을 국가기관에 대해서 헌법을 소화하는 탄핵 소추 절차 유명하죠. 그러면 기본권으로서 법 절차 원칙은 그냥 기본 사이클이 국가 대 국민 간의 관계 이게 꼭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적법절차 원칙으로서 기본권은 이렇게 사이클이 나와야 되는데 탄핵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국회가 발의하고 국회가 결정하고 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 결정을 하니까 이거는 국가기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럼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본권의 성격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직접 적용할 수 없다예요. 없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 통치구조 하셨죠? 정리하셔야죠. 어렵게 가는 것보다 쉽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 할 때도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자, 어렵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하면 쉽습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